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월 4일 오전 9시 반 네,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두사이너빌리티가 과연 내일부터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주말간 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또 공습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원자재 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주말간 또 미국에서 나스닥 시장에서 드디어 원전 쪽이 주가가 크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과연 긍정적인 소식으로 두사 에너빌리티도 반등을 해 줄지, 또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 박스권 내에서의 이 두 가지의 우리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저는 더 적중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또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것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주말간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했어요. 공습을 했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까지 하루 만에 모든 일들이 원사이드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단 원유 값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왜냐면 베네수엘라가, 이 원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거든요. 근데 사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원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국 경제 제재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이나 수출을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원유를 가장 많이 추출하는 나라는 여러분들, 사우디도 아닌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공습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원유값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이다. 뭐 다행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연 이런 전쟁이라는 이슈, 공습이라는 이슈가 우리 주식시장 혹은 자산시장의 리스크오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요인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이나 달러, 이런 안전자산이 올라가고, 주식이나 코인, 이런 위험자산이 하락을 하는데요. 오히려 주말 동안 코인 시장은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게 무슨 대국끼리의 공습이 붙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약소국 하나를 그냥 때려잡았다. 그런데 뭐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났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렇게 또 우리가 위험하게 볼 만한 부분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이 5% 가량 상승으로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여러분들 3% 넘는, 최소 3% 넘는 지수의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SMR 볼까요? 뉴스케일 파워도 오랜만에 15%대 상승을 크게 해줬고요. 또 이제 보시면은 오클로 볼게요. 오클로 주가도 보면은 뭐 미국 원전 쪽이 드디어 8% 정도 상승,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나타내 주긴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오클로도 여러분들 최근에 반등 나온다 싶던 그런 더 큰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점이 이탈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산도 내일 분명 좋은 흐름이 나올 거지만, 저는 확실한 구간들을 뚫어주는 확실한 상승과 거래량이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과 단기적인 저점이 한 번 더 깨지는 이 자리가 메이저 수급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이끌면서 올라갈 자리다. 제 관점엔 전혀 변한 게 없고요. 한 번 더 조정을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이런 이탈 자리가 나올 때, 이런 자리가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 단계에서 어설프게 올라가다간 웬만하면 저는 쌍고에서, 혹은 쌍고를 살짝 뚫고 바로 꼬꾸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의 횡보 구간이 있었어요. 대략 6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거의 4개월 가량을, 지금이야 2개월 동안의 횡보지만 이때는 4개월 동안 횡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전저점이 이탈이 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파동을 그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확실하게 이 미 시장, 특히나 지금 반도체 AI 쪽으로 수급들이 계속 쏠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 근데 결국 원전도 AI잖아요. AI면 전력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순환매가 돌 것이고 이런 순환매장을 좀 기다려 봐야 돼요. 만약 여기서 전저점 이탈 나올 때 "야 이거 끝났다."라고 하고 그때 삼성 사잖아. 그럼 그때 삼성이 고점이라고. 항상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시장의 흐름이나 원전 쪽의 흐름 또는 섹터의 수급 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차트에 대한 분석들까지도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차트를 한 번 더 좀 볼게요. 자, 투사 에너빌리티 한번 보면은 투사 에너빌리티 또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예전부터 이 상승에 대한 거의 한 50%대 상승 조정, 거의 60%대 상승 조정, 지금은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올라오는 그 가운데 현재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 타점은 분명 고점을 뚫어주는 윗구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서 전저점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미 시장이 올라가고 시장이 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냥 올라오면은 사실 대응할 게 뭐가 있어. 이제 단기적인 고점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하면 되는 건데 이제 한 번 더 하락할 때 그때 사람들이 미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럴 때를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구간인 게 맞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0.382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경우가 거의 80%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저는 올해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항상 또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을 공유를 해 나갈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이면 누구나도 시청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대신에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주부님들 다들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그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는 제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2026년도에 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니깐요. 많은 분들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조금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이런 관점들을 보고 대응하다 보면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 "두산이라고만 남기시면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그런 기프트콘 선물 같은 거 주시는데 제가 그런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저는 이거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두산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 시장이나 코인까지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의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남들 따라서 매수도 해 보고 남들 따라서 매도도 해 보고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누가 나쁘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항상 중요한 건 시장,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에 따른 나만의 기준과 원칙 이걸 지키고 나서부터 저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 혼자 하시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테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두산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투자에너빌리티 또 글로벌적인 시장 또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 보고 있고 최근에 이 수급들을 좀 보면은 수급들을 볼 때 단기적으로 계속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메이저 수급들은 어떤 자리에서 입을 벌리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갑작스럽게 뭐 행보 구간이 갑자기 길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뭐 해상 풍력에다가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주가 못 올라가잖아. 그럼 결국 이 섹터의 관심도와 수급의 순환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니까 두산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들, 또 우리가 매수할 만한 타점들 같이 공유할 거니까요. 많이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